본 연구의 입장은 이제 포스트 익스포즈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후, 여태까지는 우리가 노출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 노출에 대한 상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리바이스드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갖고 있는 포지션에 플러스 마이너스 체인지가 일어납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의 한계점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웨버 브릭맨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자기가 확장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시밀레이션 이론 했던 연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웨이버라는 사람이 74년도에 나온 논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기존의 이론들을 깨면서 두 개가 독립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의 이론에 동조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맞더라라고 이 논문이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리버라는 사람이 독립적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의 논문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증명을 못했거든요. 증명하기가 같아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뒤에 이 논문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나눠서 자기가. 자,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웨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논문에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디터미네이션 해서 보시면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포메이션과 익스펙테이션과 컨포메이션에 대한 관계는 컨셉추얼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말을 해석을 못해서 저도 한참 뒤졌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들 영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단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이 다 따로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서 쓰는데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결과지만,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결과지만 여러 개의 복합적인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found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프로이드의 꿈이 있죠. 우리가 꿈이 나오잖아요. 꿈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상, 이미지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꿈이라는 게 하나의 딱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미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 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버 디터미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어떤 하나의 뭐가 결과가 나온 거는 이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이게 영향을 받고 이게 영향을 받고 뒤틀어져서 새로운 뭔가가 나오는 건데 얘가 어떤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오버 디터미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expectation, disconfirmation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그게 다 부질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게 아니고 이런 expectation과 그 다음에 disconfirmation, output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얘가 얘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봤던 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뒤에 보시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얘 때문에 expectation이 올라가면 disconfirmation이 발생하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단순하게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단어의 의미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중간고사 봤잖아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 그죠? 무슨 얘기겠어요? 열심히 적고 계시죠? 오버 디터미네이션을. 요거 빼고 내야지, 그러면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시게 하고 빼고 내야지. 자,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논문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은 dependent 하다고요? independent 하다고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본 가정으로 야, 니네들이 막 얘기하는 거는 dependent하게 막 얘기하잖니. 오버 디터미네이션 하다니까 컨셉처럴 오버 디터미네이션을 한 거를 왜 하나의 원인이 이렇게 가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지?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데
라고 하면서 뒤에는 결론이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 그래서 별도로 봐야 돼. 따로따로 봐. 왜 자꾸 연결해서 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여기 제가 나왔던 요 모델이 기존에 postulation 한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기존의 가정이에요. 가정. 기존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어시밀레이션 그 이론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이론들, 이런 이론들의 가정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디스컨포메이션 익스피리언스는 expectation과 output 그 둘 사이에 디스컨포메이션이라는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본 거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디스컨포메이션은 뭐라고 봤어요? 두 가지에 종속된다라고 본 거예요. 여태까지는. 근데 자기는 위에 보면 나와죠. 그래서 expectation, outcome 독립적이 나오지. 얘랑 얘랑은 독립적이지만 별도지만 즉 기대하고 아웃풋은 별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스컨포메이션 자체는 종속으로 본 거예요. 왜 다 따로따로, 근데 결론을 뒤에 가면 이제 다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나오죠?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면,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앞에 이론들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정적 디스컨포메이션이 나올 거고, 익스펙테이션이 낮으면 포지티브하게 나온다라는 기본 가정으로 여태까지 다 설명을 한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봐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 사이에 그 negative correlation을 이 중요한 내용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To issue with this interpretation. 이런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던진 거예요. 던지면서 argued that에서 나오죠. 뒤에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 분리해서 보자, 이제는. 꼭 왜냐면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이 같다라고 계속 보니까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죠. 야, 광고 좀 더 세게 해봐. 아니야, 나중에 disconfirmation,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느냐 틀리는지를 보게 된 거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걸 가정해서 disconfirmation 자체를 측정을 안 합니다. 왜요? expecta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왜 disconfirmation을 재요? 안 재도 되죠. expectation이 높으면 당연히 네거티브하게 나온다라고 본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기존에는 연구들을 이 디스컨포메이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가정에 맞춰서 아웃풋과 익스펙테이션만 연구한 거예요. 그래놓고 디스컨포메이션은 아웃풋,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네거티브 디스컨포메이션일 거야 라는 연구들만 계속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 논문에서 실제로 자기가 디스컨포메이션을 측정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의 임플리케이션의 의미는 뭐냐? 디스컨포메이션 자체를 분리해서 측정해서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연구한 논문이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값어치예요. 그걸 증명을 하고요, 또. 자, 그래서 나오죠? 여기 기존 연구들의 한계에서 이것만 측정하면 아니고 디스컨포메이션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올리버라는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하죠. 기존에는 연구한 게 없었더라. 내가 봤더니. 여기까지는 이제 요 웨버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디스컨포메이션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는 거죠. 별도로 측정하고요. 별도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종속적이면 측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디스컨포메이션이 결정되면 측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왔던 것처럼 독립적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한번 디스컨포메이션을 분리해서 연구를 해봐서 맞으면 별도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걸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네거티브 디스컨포메이션, 컨포메이션, 포지티브 디스컨포메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익스펙테이션이 로우, 하이로 익스펙테이션을 구분을 하는데 하면서 디스컨포메이션을 세 개로 쪼개서 각각을 따로 놓고 보는 거죠. 이 연구가 뒤에
실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본다는 거예요. 얘랑은 별도로 띄워놓고 보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로우 하면은 포지티브가 나와야 되죠? 하이 하면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죠? 과연 그럴까요? 응?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거는.